오늘은 우리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어떻게 운전을 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몸짱을 추구하는 50대 몸짱입니다. 오늘은 우리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 즉 디스크 등으로 인해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려야 합니다. 뭐냐면 사실은 운전을 안 하실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즉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를 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가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반드시 운전을 하셔야 될 때가 있죠. 저도 지금 일 때문에 차를 몰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또 아예 운전이 직업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여건이 운전을 안 하셔도 되시는 상황이시면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당연히 운전 자체가 안 좋은 허리에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운전 자체가 왜 허리에 안 좋은지를 말씀드려야겠죠. 그 이유를 쭉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일전에 각 자세별로 이제 허리에 가는 부담의 정도 차이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허리에 가장 부담이 적은 자세가 이제 누워있는 자세,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부담이 높은 자세가 서 있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앉아있는 자세가 허리의 부담도가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앉을 때 허리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특히 요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운전을 피하실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자, 그러면 앉은 자세가 허리에 안 좋다. 그런데 운전이 아니더라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앉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하루 중에 누구라도 거의 앉는 상황이 없을 수가 없고, 하루 종일 뭐 서서 일하시는 경우, 이런 어떤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없을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사무직의 경우는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허리의 부담도를 그래도 그나마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앉아있는 자세를 그대로 너무 오래 유지하지 않고 그걸 한 번씩 바꿔주는 거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경우를 다시 보자면, 만약에 하루에 8시간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 출근해서 한 30분 정도 앉아서 일하다가 이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는 거죠. 그래서 기지개도 좀 켜고 스트레칭을 좀 하고, 그러고 다시 앉아서 또 예를 들어 한 30분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일어나서 사무실을 좀 걸어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다시 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심시간도 오고, 그런 식으로 앉아있는 똑같은 자세를 너무 오래 유지하지 않고 한 번씩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허리의 부담도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운전을 하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내 운전이 끝날 때까지 앉아있는 자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중간에 한번 일어서 주고 자세를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앉아있는 자세를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 운전거리가 짧아서 운전시간도 그만큼 짧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 한 1시간 정도 운전을 쭉 하는 상황이다. 1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를 한 번씩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운전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앉는 자세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앉아서 다른 생활을 할 때는 한 번씩 자세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 운전을 할 때는 앉아있는 자세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좋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이 운전을 피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다 하는 이유는, 운전 말고 그냥 앉아있는 일상의 상황을 보면, 아까 사무직의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해서 그 예를 들어보죠. 내가 이렇게 책상 앞에서 의자에 딱 앉아서 비교적 안정된 자세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책상에 약간의 뭐 글을 쓰고 뭐 어떤 업무를 본다든가 비교적 안정된 자세로 쭉 앉아서 일을 보면 되는데, 이 운전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벌써 내 앞에 이만한 스티어링 휠이 있습니다. 꽤 크죠. 이거를 두 손으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각종 깜빡이 램프라든가 어떤 다른 레버를 또 두 손으로 조작해야 되고,
그리고 내 두 발도 사용을 하죠. 페달을 밟느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오른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가 수동인 경우는 이제 왼발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제가 발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발하고 다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몸의 여러 부위를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면 우리 몸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에도 자극이 간다는 거죠. 허리가 비교적 멀쩡한 경우면은 그게 큰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데, 내가 허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허리가 아프고 어떤 디스크 통증이나 어떤 여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팔다리의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결국은 내 허리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은 정상적인 운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 조작을 위한 동작들만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 보면 그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죠. 갑자기 먼 차가 튀어나오거나 하면 내가 아이쿠 하고 어떤 추가적인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뭐가 잘 안 보여서 저 앞에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또 몸이 등받이에서 떼어져서 이렇게 앞으로 숙여진다든가, 이런 동작이 또 허리에 안 좋고, 기타 이런 원래 운전 자체를 위한 기본적인 동작 외에 급작스러운 어떤 돌발적인 움직임들이 늘 신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급작스러운 움직임은 더더욱 허리에 부담을 주게 돼요. 특히 내가 운전이 더 미숙하다고 하면 그런 불필요한 동작들이 더 많을 것이고, 내가 비교적 운전 경험이 있고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급작스러운 돌발 상황에서의 신체의 움직임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이유까지 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주된 세 가지 이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들로 해서 운전 자체가 안 좋은 허리에 추가로 더 많이 안 좋다. 따라서 운전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리 안 좋은 사람들한테 운전이 안 좋은지는 알겠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될 때, 지금 저처럼 저도 지금 일을 보기 위해서 차가 필요해서 직접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운전을 해야 그래도 그나마 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나, 이제 그 말씀들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 등받이에 내 상체를 잘 밀착시켜라 하는 말은 비교적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쉽지만은 않지만 반드시 그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 등만 등받이에 잘 밀착하는 게 아니라 제 머리까지도 사실은 이 헤드레스트에 잘 밀착이 돼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 헤드레스트가 없는 차들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차들은 거의 없고, 이제 헤드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잘 밀착시키고 제 상체도 등받이에 잘 밀착을 시킵니다. 조금 더 아래가 보여드리게 해볼까요? 자, 잘 밀착을 시켜서 가급적 이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두 손은 스티어링 휠에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어야 되죠. 한 손으로 잡는 것보다는 두 손으로 잡는 게 더 자세가 안정적으로 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마치 운전 잘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자세, 그 자세를 사실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제 좀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운전하면은 운전 잘 못하는 초보, 바짝 얼어있는 사람이고, 운전 잘하는 사람은 약간 몸도 약간 이렇게 약간 가운데로 삐딱하게 가고 한 손으로 잡고 약간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등받이에서 등도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운전 많이 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초보일 때 얼어서 누가 안 시켜도 이렇게 딱 정자세를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운전의 고수일수록 이렇게 정자세를, 마치 초보들이 하는 것 같은 이런 정자세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운전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에 부합을 하거든요. 원래 그 운전 자체를 위한 목적으로도 이게 부합하고, 그리고 저희처럼 허리가 안 좋은 경우는 완전히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불필요한 허리의 움직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려면 상체가 잘 밀착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등은 등받이에 잘 밀착이 돼야 되고, 머리까지도, 이 뒷머리가 헤드레스트에 잘 부착이 돼야 한다. 이 상태에서 팔과 다리의 조작만으로
모든 행동이 이루어져야 운전도 잘 되면서 허리로 가는 추가적인 불필요한 부담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이 상태에서는 굳이 뭐 어떻게 놀라더라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잘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라더라도 그냥 이 상태에서 깜짝 놀랐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몸에 동작은 없죠. 뭐 동작을 하면서 깜짝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으면 그런 경우에 아이고 뭐 어쩌고 뭐 이런 불필요한 움직임이 아이고 놀래라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무조건 항상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돌발 상황에도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시합에 나가는 레이서들, 이제 카 레이싱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시트 자체도 버켓 시트로 완전히 몸이 밀착되기 좋게 모양도 만들어지지만, 좌우지간 뭐 그게 버켓 시트든 뭐든 간에 카 레이서가 여기에서 몸이 떨어져서 시트에서 몸이 떨어져서 놀고 있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이겁니다. 심지어는 의자도 엄청 앞으로, 이거 어딨냐, 의자가 엄청 앞으로 당겨져서 이렇게 붙어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 정도는 본인이 잘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이 이거였는데, 자, 이 카메라 각도에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시트의 앞뒤 움직이는 이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거리는 내 다리, 내 발의 페달 조작 상태에 맞추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정도 거리가 적절한데 이 정도 거리에서 제가 페달을 적절하게 밟을 수 있다는 거죠. 멀거나 가깝게 느끼지 않고, 내가 만약에 이 위치에서 좀 멀게 느껴진다, 다리가 페달을 밟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좀 더 앞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페달을 안정적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무릎이 꺾여지고 불편하다, 그러면 좀 더 멀게 놓는 거죠, 시트를.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맞는 위치. 자, 저한테 너무 먼 위치는 이 위치.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발이 안 닿으니까 페달에 이렇게 히프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시트에 잘 밀착되고 등이 등받이에 잘 밀착되는 상태에서 내가 페달 조작이 편안한 거리로 시트를 놔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이 위치가 저한테 맞는 위치인데,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면서 불안해서 몸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진다, 그러면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만큼 등받이 각도를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앞으로 갔던 그 위치까지 등받이가 나오면 이게 나한테 맞는 위치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나한테 영 불편하다, 너무 가깝다, 그러면 아까처럼 등받이를 다시 각도를 조절해서 내가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면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이걸 너무 눕혀서 시트만 눕혀놓고 내 몸은 이 앞에서 떠 있으면 내 몸이 움직이면서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체가 뜨지 않을 수 있는, 밀착할 수 있는 위치로 맞춰서 해라.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자, 방금 드린 말씀은 비교적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이제부터 드릴 말씀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우리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장 낮은 자세가 누워있는 자세고, 압력이 그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자세가 서 있는 자세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우리가 누워있을 때는 허리 디스크의 배열이 수평이 되니까 중력이 작용해도 디스크가 눌리지 않는 반면에, 서 있을 때는 디스크도 위아래로 배열이 돼서 우리의 체중의 일부가 디스크를 위아래로 누르기 때문에 디스크 압력이 그만큼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압력이 높은 상태, 즉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자, 앉아있을 때는 허리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는 건데, 허리 압력이, 우리가 앉아있을 때도 상체 각도별로 그 상황을 보면 당연히 상체가 뒤로 누워있을 때가, 최대한 뒤로 누워있을 때가 그만큼 디스크의 압력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같은 앉은 자세에서는 등받이가 서 있을수록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등받이 각도를 뒤로 어느 정도 제낀 상태에서도
내가 상체를 등받이에서 떼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자세가 허리 안 좋은 사람한테는 허리 부담이 덜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리 각도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상태가 허리에 좋은 자세지만 내가 이 상태로 운전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순간 허리에 완전 안 좋은 자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상체를 등받이에 대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제낀 자세가 좋다는 거지 내가 이 자세로 운전을 할 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운전이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익숙하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등받이를 눕히고 운전을 하면 좋다. 허리의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내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운전 실력이 그 정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이렇게 등받이를 세워서 운전을 해야 되겠죠. 더 각도를 낮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는 허리에 압력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상체가 등받이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내가 상체를 떼지 않을 수 있는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맞겠죠.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그렇다면 내가 운전 기술이 어느 정도 돼서 등받이를 좀 눕히고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허리 디스크 압력은 줄어든다. 한 가지 더 세부 팁을 드리자면 아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내가 운전 기술이 어느 정도 돼서 등받이를 눕힌다. 그때는 그만큼 상체가 스티어링 휠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시트 포지션은 그만큼 좀 더 가까이 당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제 상체가 스티어링 휠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고 스티어링 휠을 안정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가 약간 더 구부러지게 되는 효과가 있지만 그걸 제가 운전기술로 감수할 수가 있다면 허리에는 이게 훨씬 더 압력이 줄어드는 자세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지금은 허리 상태가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지만 허리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는 등받이를 많이 젖히고 운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 상황이면 운전을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허리는 많이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최대한 허리의 부담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하나의 특수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너무 일반적으로 생활화하지는 마시고 정 힘들 때 어쩔 수 없을 때는 이런 팁을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즉 허리 통증이 그렇게 너무 심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거보다는 좀 더 세워서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아까처럼 좀 더 노멀하게 해서 이 정도에서 운전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상체가 떨어지면 안 된다. 상체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운전 포지션을 잡아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